스튜디오 알다. 안녕하세요. 김혜연 기자의 바닷가 책 한 줌 그 9번째 장을 쥐어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요즘, 저는 낯설게 보기를 종종 실천합니다. 마치 나는 한국에 여행을 와 있는 이방인이다 하고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친구들과 외국어로 소통하진 않지만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길을 발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걸어보기도 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이 드시는 생소한 식당에 찾아가 메뉴 첫 장에 삐뚤빼뚤 적힌 그 무언가를 주문해 새롭게 도전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니 오히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던 또 친숙한 장소만 편식하며 다녔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간 적이 없는 생경한 장소와 환경, 맛보지 않았던 음식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국보다 훨씬 넓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한국에 관한 짤막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요즘 심심찮게 보곤 합니다. 특히 SNS상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림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그들의 느낀 점이 항상 궁금해서 더 듣고 싶었는데요. 마침 제 궁금증을 해소해줄 책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표지를 보고 처음에 끌렸어요. 일러스트로만 이루어진 원색의 그림인데 한 외국인 남자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멀리서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 거울 속 남자는 한강과 오리배를 쳐다보고 있고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정작 얼굴 표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린 남자의 표정을 알기 위해선 책을 더 읽어보라는 첫 시그널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바닷가 책 한 줌은 컬럼비아 출신의 작가 안드레스 솔라노의 한국에 삽니다입니다. 소설가 안드레스 솔라노는 2013년 이태원에서 1년간 거주했던 경험담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내어 2016년 컬럼비아 도서관 소설 문학상을 이 책으로 수상합니다. 작가는 처음 정착한 한국이라는 타국에서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탓에 혹은 그 덕에 서울을 명상을 위한 넓은 들판으로 매일매일 삼아 걸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이방인으로서 보낸 그 시간 동안 작가는 스스로의 소리를 듣는 수행의 길을 삼아서 평온한 기쁨에 종종 휩싸이곤 했다고 하니 이 접근 방법이 꽤나 신기하게 읽혔습니다. 등산을 하는 행위에도, 출근길 하차하며 무심코 찍는 환승 버스카드에도, 그리고 단체로 간 식당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행하는 전후의 모습들도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스 작가의 시선으로 서술한 서울 풍경과 한국인에 대한 묘사는 잠시나마 우리가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보게끔 유도하여 소설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추고 있는 셈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시선에서 관찰하여 쓴 한국 문화의 그 특이한 이질감은 읽는 이들에 따라 더러 유쾌하지 않은 관점들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허나 이 책에 쓴 다소 논란이 있을 법한 요소에 관한 기자들의 물음에 안드레스 작가는 그 어느 한 문장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덧붙여 이 작가는 내가 본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 살면서 본 나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는 고백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타인의 반응을 걱정했다면 결코 작가가 되지 않았을 거라 말하는 그의 무심한 듯 결의에 찬 시선도 어쩐지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작가 안드레스 솔라노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그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났으며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2007년 그의 첫 장편소설 발표 이후 한국전쟁 콜롬비아 참전 용사를 다룬 네온사인 공동묘지, 콜롬비아 메데진의 공장에서 6개월간 일한 경험을 담은 르포르타주 최저임금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픽션 영역에서 시작해서 점차 이 역사와 인간의 현실을 관찰하고 공부하여 재창조해내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하며 작가로서 장르의 경계를 많이 넘나들었죠. 2010년에는 저명한 영국 문학 잡지 그랜타의 2010년 스페인어권 최고의 젊은 작가 22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작가로서는 큰 영광을 안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험은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본격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가 안드레스가 단 2개의 여행 가방을 가지고 처음 이태원 집에 도착해 일상을 기록한 2013년,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함께했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이수정 님이 직접 스페인어를 번역해 편찬하며 이 책은 더욱 뜻깊은 의미를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 집에 이사했을 때 골목 끝 모퉁이에 두 할머니가 운영하던 잔치국수집이 몇 달 후엔 러시아 식당으로 바뀌고, 또 그곳을 운영하던 젊은 고려인 여주인과 시어머니와의 잦은 말다툼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제 맥주집으로, 또 다음 이탈리아 피자 가게로 바뀌는 과정을 작가는 고스란히 눈에 담았다고 합니다. 2018년 한글판이 나올 당시엔 작가의 말을 빌어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도 살아남을 GS25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고 하네요. 책의 목차는 이렇게 작가가 이태원에 도착해서 골목골목 관찰한 그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총 4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국에 대해 여전히 신기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은 작가가 사이사이 메모해둔 이 리스트도 틈틈이 등장해서 그것들을 읽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작가가 한참 한국살이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겨울 챕터에서 나오는 부산 출신의 아내와 함께한 짧은 국내 출장 겸 여행 일기 중 일부입니다. 익숙했던 곳을 조금은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 작가 안드레스 솔라노의 눈에 비친 한국으로 잠시 떠나봅니다. 아내 수정이 부산국제영화제 스페인어 통역으로 일을 하게 되어서 나도 컬럼비아 잡지 기자로 영화제에 등록해서 같이 부산에 갔다. 수정은 부모님이 집에 이사하게 되어 이를 돕기 위해 이틀 정도 일찍 내려가 있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사할 때 짧은 의식을 치렀다며 아주 신난 목소리로 얘기해 주었다. 모든 이삿짐은 트럭으로 나르고 커다란 헬멧처럼 생긴 밥솥만 따로 챙긴다. 수정과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무릎에 밥솥을 올려놓은 뒤 기사에게 이사갈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달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현관에 소금을 뿌린다. 세상에서 가장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고관과 재벌에서부터 주부와 어부까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누군가가 대신 확신해 주기를 바란다.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기차표를 한 장 샀다.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다에 도착할 것이다. 서울은 이제 좀 쌀쌀해졌지만 휴대전화 날씨 앱을 보니 남쪽 해안 지역의 날씨는 여전히 온화하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역 자판기에서 녹차를 하나 뽑아 마셨다. 휴가 나온 군인과 외국인 배낭족, 젊은 커플, 스님들까지 모두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지붕 아래 함께 있었다. 예전 역사는 바로 옆에 있다. 한국전쟁 후에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근대식 건물인데 지금은 박물관과 전시장, 공연장 위주로 쓰인다. 주변 고층 건물들 한가운데 혼자 여전히 1940년대인 양 커다란 시계를 외벽에 걸어두고 우두커니 서 있는 그 건물이다. 서울역 광장에는 노숙자들이 배회하고 있고 기고만장한 종교인들이 손에 메가폰을 쥐고 종말을 외쳐대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열차에 오른 뒤 창간의 자리에 앉았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두려운 일들을 완벽히 차단하려는 듯 머리를 묶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승무원이 다가와 열차표를 검사했다.
기차가 출발했고 테이블 아래에는 매점에서 산 삼각김밥이 있었다. 도시를 지나니 공장과 고층 아파트가 나타났다. 이윽고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터널과 마을과 호수들이 지나갔다. 허허벌판에 모텔 네온 사인이 도드라져 보였다. 한국 전쟁 중 저 시골 곳곳에 묻힌 수백만 명의 백골을 생각할 틈도 없이 철도에 반복되는 소음을 자장가 삼아 잠이 들어버렸다. 도착할 때가 되자 비디오 게임 음악이 잠을 깨웠다. 부산역에 도착한 것이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야 할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그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했다. 지하철에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어디에 가면 중국식 돼지고기 만두를 먹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텍사스 스트리트에 들어가면 러시아 선원들을 위한 키릴 문자 안내판이 있다는 것도, 그곳의 즐비한 술집들의 반쯤 열린 문 너머로 부드럽고 어스름한 미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안다.